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즌의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리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일종의 댓글 솔루션 이름이고요. 시즈온이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실까봐 저희 동교동에서 일하고 있고, 일단은 그 인터넷 댓글 전송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같은 거 받기도 했었고요. 제가 뭘 하냐면은, 일단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당연히 쓰시겠죠? 근데 모든 웹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곳들이 있거든요. 보통 콘텐츠가 있으면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댓글창 클릭하시면 보통 회원가입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원가입하러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되게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죠. 가입약관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읽었다고 하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법적인 그런 권리를 그 사이트 주인이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되게 복잡다단한 단계를 넘어서 나면 휴대폰이 인증돼야 되고, 최근에는 RPN 인증도 많아졌죠? 실명 인증은 준비했는데 RPN 인증으로 많이 바뀌고, 다시 또 저거 넘어가면 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집 주소 같은 거 입력하고, 집 주소 입력하고 나면 또 이메일 인증 같은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한데, 회원가입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는 행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쓸 수가 없죠. 지금도 포탈에서 가입하려면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거를 팩스로 보내고 심지어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특히 이 페이지도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댓글, 영어로 된 댓글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나오는 전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댓글 다는 절차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댓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안 쓰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댓글을 남겨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기사가 있을 때 로그인하게 만드네, 빡돌게 만드네. 그럼 들어와서 이제 야이씨 이평 수고 꼴통 하면서 막 글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댓글 달는 데 있어서 회원가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댓글을 더 많이 달고 극단적인 댓글의 비율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단계를 넘어서도 이런 조건 만남 가능한 오빠들 여기 안 계시죠? 이런 이제 성인 사이트나 카지노 사이트 광고들이 이제 많이 도배가 돼 있으니까 나의 소중한 의견을 이 사이에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성인 사이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런 성인 사이트들이나 카지노 사이트들 연간 매출액이 조단위입니다. 다 누군가 우리의 삼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와서 스팸 광고를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댓글이 되게 댓글 쓰기 불편하고 짜증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최진실 씨의 민용피가 있었었는데,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이 민용피에 많이 달린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듣고 그런 사이버드를 갔었죠. 그때는 사이버드가 이슈였으니까. 근데 악성 댓글 달려간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이슈라고 하니까 최진실 씨 방명록을 가봤었는데 나름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굳이 댓글을 닫거나 쿨하게 넘기면 되지, 유명하니까 당연히 그런 건 따라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진짜 욕이 심해요. 성적인 욕 되게 많고, 자녀들 금지 차참시키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욕설도 아마 충격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가득 찼나?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단어들을 꺼내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악성 루머라든가 그런 욕설들을 받는다고 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들었죠. 사실 그런 생각만 하고 특별히 한
걸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악성 댓글을 대한민국 10대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제한적 본인 확인되었습니다. 실명제. 오늘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뭐 실명제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할 건 그렇고 어쨌든 실명제가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악성 댓글을 쓰는 소위 악플러들의 99%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남기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명제의 메커니즘은 당신이 온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글이나 댓글을 쓸 때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남기게 합니다. 그러면 뭐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추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당신이 잘못 쓰면 우리가 가서 너를 혼내줄 거야 라는 기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쓰지 말아라 인데 실제로는 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니까 더 심하게 악플을 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아주 쉽게 썼었고 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도 다시죠. 이미 여러분들 아빠 엄마 이모 주민등록번호는 애들이 다 외우고 있는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댓글 창을 개발을 해볼까 그런 연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학부생 친구들끼리 그래서 삽질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삽질을 진짜 여러 가지 별의별 댓글 시스템을 고안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댓글이 달리면 댓글 쓰면 30분 안에 댓글이 추천을 못 받으면 무조건 댓글이 지워지는 거였어요. 왜냐면 너무 그 스팸이 많으니까 스팸이 뭐 초당 몇십 개씩 올라오니까 그런 글에는 사람들이 추천을 누르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방문자 10명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댓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추천을 못 받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소위 이제 소셜 댓글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소셜 댓글인 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행동할 때 내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 행동한다는 그런 사회경제 행동론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한 2007년도 8년도 들면서 뭐 미국에서 뭐 마이스페이스 이런 것도 뜨고 한국에서 사이버도 뜨고 또 트위터 같은 거 모바일 기기가 부이 되면서 트위터가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뭐 밥을 먹고 똥을 싸고 뭘 보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댓글을 쓰는지도 공유한다면 내 댓글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내 평판을 고려해서 잘 쓰지 않겠냐라는 가설이 있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일반 댓글 시스템하고 달리 저희 댓글 시스템은 상당히 이렇게 이런 소셜 미디어들 것들이 있어요. 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사이버 같은데. 그래서 이건 이제 교보문고 사이트인데 교보문고에 회원가입하려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교보문고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만약에 뭐 제가 트위터가 있으면 트위터 버튼 한두 번 클릭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트위터로만 로그인을 해도 저희 시스템 안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사이버드까지 같이 한꺼번에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SNS를 한꺼번에 로그인을 시키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특허를 저희가 내놓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제 미투데이까지 연동을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제가 댓글을 쓸 때 밑에 체크박스에 이제 체크가 켜져 있으면 이 SNS로 댓글이 날아간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거 제가 댓글을 달아보면 이 댓글이 밑에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어디로 공유되는지 SNS 나타나는데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사이버대로 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댓글만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도 가고 트위터로도 가고 미투데이나 사이버월드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라고 댓글을 쓰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함부로 쓸 수 없게. 그리고 이제 보통 사회학에서 댓글을 배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런 걸 배설하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조선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댓글 남겼다고 치죠. 근데 제가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 남겼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사이트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웹사이트가.
어디서 댓글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게 통일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러리닷컴에 보면은 제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는 어떤 사이트에서 댓글을 남기든지 이렇게 제 댓글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쓴 댓글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관리해주고 분석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확산시키고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욕을 굉장히 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 욕설 비율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스팸 같은 경우도, 스팸은 이제 광고성 댓글 같은 건데, 그런 것도 보통 언론사들은 이제 신입 기자들이 댓글을 관리를 해요. 다들 바빠서 관리를 못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악플도 줄고 스팸도 줄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되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죠? 이렇게 SNS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 보다가 클릭해서 뉴스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댓글을 남겼을 뿐인데 이 댓글을 타고 웹사이트로 다시 들어와서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이제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서는 그 플러그인 설정에서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체크 한 번만 하면은 기존의 댓글창이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익명, 실명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댓글을 쓰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너무 완전히 익명이 되면 아주 막장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또 너무 실명이라거나 너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정도의 중간 타협점을 찾아보자. 너무 함부로 쓰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못 쓰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 그게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악성 댓글이 욕설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실명제를 할 때는 이제 선거기에 작년에도 이제 총선 대선 때는 이제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그 전에는 실명제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 솔루션을 쓰면은 불법이었어요. 1억여씩 월급을 언론사들이 받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실명제 기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거의 대부분 댓글 안 써요. 다 실명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댓글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확 늘어나고 욕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글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에 그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소가 됐었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제소가 됐었고, 작년 말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실명제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그게 이제 잠정적인 폐지 상태이죠. 근데 이렇게 SNS로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악성 댓글은 줄어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댓글을 쓰기가 너무 좀 찝찝했던 사람들 역시도 트위터나 빅투데이 같은 거 활용해서 댓글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더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보통 많이 보거든요.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한 80~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 기자들이나 데스크에서 네이버에 어떤 기사가 올리면 누가 성폭행, 수영복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선정적인 사진들이나 기사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낚시성인 걸 계속 양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네이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게이트웨이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라이브가 이제 언론사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냥 만약에 어떤 제가 3개월 동안 취재를 열심히 해서 르포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메인에 심지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팔로워가 많은 이회수 씨라든가, 아니면 어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유명한 어떤 페이스북에서 그 팔로워들이 많은 어떤 사람이 댓글을 쓰면은 순식간에 그 뉴스가 많이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온라인 뉴스 구조가 유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한 400명 정도 중국의 모니터링 센터가 있어요. 다음도 한 300명 정도 그 조선족 분들을 쓰고 계시는데, 언론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죠. 근데 저희 같은 회사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을 다 한꺼번에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효율적으로 스팸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스팸 댓글 남기는 이제 스팸 뭐 카지노 사이트 사업자 같은 사람들은 뭐 A 사이트도 남기고 B에도 남기고 C에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한꺼번에 관리하니까 A 사이트에서만 지워도 B, C까지 한꺼번에 그 스팸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었으면 수백 명들이 각각의 회사에 필요했을 거를 저희는 지금 6명 장애인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로 뭐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같은 걸 활용해서 이 스팸들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기계가 거는 것도 있고 사람이 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스팸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들은 언론사에서 잘 뭐 하단에 있으니까 잘 못 보셨을 분도 있는데, 언론사들이나 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나 NGO들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에 법인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요 초창기 때는 어떤 뭐 우리 댓글창을 한번 당신의 웹사이트에 붙여보시라는 제안을 할 때 뭐 트위터가 뭔지를 막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가 오다. 그러니까 뭐 트위터로 댓글을 달거나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시라, 그런 때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스 이런 걸 쓰시니까 아주 쉽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한 50개 정도 사이트에서, 일본은 SNS가 뭐 빅시라든가 야오제텐 같은 게 있거든요. 일본 쪽하고 미국에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